Hey, Johnny, I feel like he skates with a trail of sparkles behind him. He's just such a rare talent.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메달 16개로 동계 아시안게임 2위 기록하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 유독 한국 선수들에게 쏟아지는 말이 있습니다. 거침없다, 자신만만하다, 무엇보다 경기 그 자체를 즐긴다. 특히 2001년생 차준환이 그렇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던 그는 남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따며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길을 가는 단단한 대한민국 젊은이의 모습을 아낌없이 증명했습니다. 차준환은 11일과 13일 열린 경기에서 종합점수 281.69점을 받았습니다. 세계 랭킹 3위, 아시아 최강으로 불리는 카기야마 유마의 총점은 272.76점, 차준환은 9.72점이라는 큰 점수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준환은 단 하루 만에 이 차를 뒤집은 것입니다.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준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연기에 더욱 집중했죠. 강렬한 붉은색 상의를 입고 등장한 차준환은 순위에 연연하는 대회가 아니라 마치 예술 작품을 보여주듯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나왔습니다. 탱고 음악 미치광이를 위한 발라드에 맞춰 열정적인 연기를 시작한 그가 고난도 쿼드러플 살코 점프를 성공하자 관중석에선 환호가 터졌습니다. 역전을 위해 고난도 점프를 무리해서 추가하는 대신 완성도를 높여 완벽한 무결점 연기를 펼쳤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음 위를 미끄러지며 연기를 마쳤을 땐 박수갈채가 밀려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은 후회 없는 경기였습니다. 반전을 꿈꾸는 유혹에 흔들리기는커녕 묵묵히 자신의 역량을 소화해내는 모습에 오히려 일본 가기야마는 흔들렸습니다. 두 차례나 넘어지는 실수를 연발하며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경기가 끝난 뒤 차준환은 내 경기 내용에 만족했고 전혀 후회가 없었기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상관없다. 굉장한 결과를 바라고 욕심낸다면 그건 노력이기를 걷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부담감보단 도전과 성취감에 집중한 게 좋은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반응이 의외입니다. 사실 이번 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남자 피겨 금메달을 예상하진 않았습니다. 일본이 피겨에서만은 작심하고 달려들었기 때문인데요. 동계 아시안게임은 전통적으로 한중일이 금메달을 놓고 다투는 대회였습니다. 지난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는 일본이 금메달 27개로 한국 16개와 중국 12개를 누르고 1위에 올랐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대회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팀 재팬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시기에만 1군 선수들을 파견한다. 이번에는 2군 선수들 위주로 팀을 짰다고 말했는데요. 그들의 말과는 달리 이번에 일본이 피겨에 내보낸 엔트리는 정말 모두가 1군이었습니다. 스스로 피겨 최강국이라 자부하는 일본인데 왜 피겨에는 2군이 아니라 1군으로 내보낸 걸까요? 그렇다면 왜 피겨스케이팅에는 2군이 아니라 사카모토 가오리, 카기야마 유마 등 유명 선수들을 내보냈냐는 질문에 일본은 피겨스케이팅만이 최고의 선수들이 경쟁하는 유일한 스포츠는 아니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피겨는 일본인들의 관심이 가장 큰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피겨만큼은 지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가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아사다마오가 김연아에게 밀린 서름을 갖고 아시아 무대에서만큼은 정상을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피겨는 예외로 두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금메달을 확실시하려고 일본 최고의 선수를 내보냈지만 남자 피겨 차준환만이 아니라 여자 피겨에서도 김채연이 사상 최초로 남녀 동반 금메달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차준환은 더욱 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얼굴과 아이돌보다 더 아이돌 같은 외모, 벌어진 어깨, 길고 가느다란 몸매와 모델 뺨치는 비율로 여전히 미소년 비주얼을 과시해 시선을 집중시켰는데요. 특히 일본의 두 선수와 함께 서 있는 차준환의 사진이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키 160cm대의 일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180cm의 차준환은 우뚝 선 자태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큰 키 덕분에 비주얼적으로 멋지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피겨스케이팅에서 큰 키는 약점으로 직결됩니다. 키가 클수록 회전 중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프와 스핀의 난이도가 더욱 올라가고 안정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준환은 이 불리한 조건을 완벽하게 극복하며 오히려 자신의 큰 키를 활용해 더욱 우아하고 아름다운 연기를 펼칩니다. 그의 유려한 선과 섬세한 표현력은 피겨스케이팅의 예술적 측면을 극대화시켰고 다른 선수들과는 차별화된 매력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뼈를 깎는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키가 큰 선수는 작은 선수에 비해 체중이 더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독한 체중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180cm의 키에 60kg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늘 한두 숟가락의 밥, 간을 전혀 하지 않은 소고기 한 조각, 그리고 약간의 채소를 곁들여 먹는 식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벌써 10년 동안 이 엄격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절제와 노력은 그가 얼마나 독한 마음으로 훈련과 경기에 임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헌신 덕분에 차준환은 지금의 독보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었죠. 차준환의 완벽한 외모와 끊임없는 노력은 자국 피겨에 미친 일본인들까지 사로잡고 있는데요. 차준환의 압도적인 매력에 빠진 일본 팬들은 오히려 카기야마 유마에게 잘했다를 외칠 정도입니다. 경기 영상의 일본 네티즌 댓글을 보면 준환군 너무 멋있어요. 준환 너무 매력적이야. 카기야마 유마가 비주얼적으로 너무 비교되네요. 준환의 연기를 보고 일본 선수인 줄 알았어. 고급스러운 곡이 잘 어울리지만 어떤 음악도 소화해내는군요. 소타와 카오와 콜라보해주세요. 준환은 운동량도 많은데 어쩜 저런 몸매 유지할까요? 모델 일을 해도 되겠어요. 유마군을 응원해야 하는데 솔직히 이번 경기에서 준환이 우승하길 응원했다. 금메달로 병역을 면제받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았어. 훨씬 더 세련되고 매력적이야. 우리 선수가 비교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여자의 마음이려나. 준환의 멋진 퍼포먼스에 압도당했어. 마치 애니메이션 속에서 나온 것 같아. 송강과 너무 닮은 외모야. 한국 남자들은 너무 멋져요. 카기야마군 훌륭했어. 하지만 준에게 빠져버렸지. 그동안 피겨에서만큼은 한국에 질 수 없다던 일본인들은 차준환을 운동선수가 아니라 한류 스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저 칭찬하고 또 응원을 이어갑니다. 차준환은 피겨스케이팅의 기술적 완성도와 예술적 표현력,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로 이루어낸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일본을 넘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약점이 될 뻔했던 큰 키와 우아한 선은 그만의 독보적인 매력으로 자리 잡았고 매 무대마다 그가 보여주는 완벽한 연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여자 피겨에서 김연아가 세계 무대에 정점을 찍은 데 이어 차준환이 남자 피겨에서까지 눈부신 활약을 펼치면서 한국은 세계 피겨계의 중심으로 당당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 세계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에는 특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한 국내 기업이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이며 경이로운 국가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유명 해외 경매 사이트를 통해 보인 이 행보 때문인데요. 과거 한국은 숱한 아픈 역사를 겪어오며 소중한 한국의 유물들을 빼앗겨왔습니다. 심지어 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 한국이 아닌 또 다른 해외로 거래되었고 누군가 나서지 않는 이상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 유물에는 조선시대 도자기부터 한국 전쟁 당시의 유물들이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낯선 땅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김치와 한복, 한국의 영토까지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기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한 한국 기업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유물을 들여오겠습니다. 이 기업은 한국의 유물들을 되찾아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라는 강력한 결단을 내리며 모두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의 유물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기업은 수년간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려온 기업으로 역사 왜곡을 시도한 중국인과 맞서 싸웠고 또 한국 전쟁에 참전한 해외 국가에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큰 화제가 된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쉬. 이들은 중국이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참전국이란 항리원조 주장에 중국은 절대 참전국이 될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그들에게 올바른 한국 역사를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 참교육을 시켜주었고 얼마 전에는 16개 참전국 관저의 코리아란 이름으로 존경을 담은 황금 카네이션을 보내며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갚는 기업으로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 유물 찾기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실제 전문가와 검증을 마친 유물을 들여올 예정이며 지금 보이는 6.25 전쟁 당시의 우표 등 희귀한 유물을 한국에 들여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더욱 놀라운 건 생활고로 씻지도 못하고 한 끼 식사조차 못하는 참전 용사들이 이들로 인해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제2의 삶을 살고 있고 그 범위가 먼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보에 수많은 참전국 해외 네티즌들은 열광했고 이 기업을 보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며 이젠 한국이란 국가까지 극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재 수많은 한국인들까지 이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며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인프레쉬는 얼마 전 띵스 투 리멤버 기억이란 주제의 후드티를 선보이며 대한민국을 지켜준 영웅들의 노고를 일상 속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화이트, 베이지, 블랙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된 후드티는
옆면에는 태극기 라벨로 포인트를 주어 더욱 한국의 미를 알리는 뜻깊은 의미까지 전달하고 있는데요. 또한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가 후원되며 모든 후원금을 동참해준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프레시로 인해 한국전쟁의 역사가 더욱 널리 퍼지며 참전용사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국가를 대신해 한국의 유무를 지키고 나선 이 기업의 행보가 많은 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인프레시와 함께 한국의 역사를 지키고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여정에 동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 후드티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